국은 2박으로. 네, 부산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박수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수연입니다. 예, 오늘 자갈 찾으면 처음 나왔는데 옥수로 반갑고 예. 자,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 만나봤습니까? 네, 북구와 강서구에 다녀왔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우리 부산 지역에서 폐교 활용이 잘 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심각하고 초고령 사회 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부산에서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폐교한 2개의 학교를 합하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50개의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폐교한 학교를 본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직 우리 이쪽에는 없는 것 같는데요. 일단 부산이다 보니까 뭐 딱히 들어본 건 없는데, 뭐 시골 가면은 2층짜리 학교 분교들이 좀 폐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듣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녔던 학교가 폐교된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쪽에도 있었고 친구들 건너도 좀 들은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졸업한 학교가 폐교가 된 학교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안타깝죠. 그거는 애를 좀 낳아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으니까 폐교하는 건 당연하지.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좀 정책에 대해서 좀 정부 쪽에서도 많이 마련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폐교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류였는데요. 좀 놀랐던 점은 고등학생들은 폐교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졸업한 학교가 문을 갑자기 탁 닫으면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폐교했다고 해서 사실 그냥 둘 수는 없을 테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각과 임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방치하는 건데요. 관련 내용 부산교육대 교육학과 김영식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이 가장 우선적인 입장인데,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법령이 좀 복잡하고 이제 부지에 따라서 이게 매각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대 혹은 자체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폐교는 6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법령에 따르면 이제 교육용, 그리고 사회복지, 문화, 이제 공공체육, 그리고 귀농어촌 분들을 위한 지원시설, 그리고 이제 소득증대시설 6가지로만 우선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성공적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성공 사례가 적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폐교 활용에 대한 비전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하고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그렇겠네. 아까 부산에 폐교가 50개나 된다고 했는데 우회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따르면요, 전체 50개의 폐교 중에서 20개 교는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 매각을 했고요. 활용 폐교는 26개 교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전하거나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4개 교는 장기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생각보다 이 폐교 활용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적으로 잘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부산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개관한 지 약 10년 정도 된 교육원과 최근에 개관한 교육시설, 이렇게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강서구에 있는 학생 수상안전체험장인데요. 2004년에 폐교된 가락초등학교 해포 분포장을 활용해서 2016년 5월 학생 수상안전체험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수상체험팀장 김민재 연구사에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학생인성교육원이고요. 이 부산 학생인성교육원은 부산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인성교육원 본원 같은 경우는 금정산에 있고, 분원으로는 대안교육시설인 한빛학교, 그리고 명지 국제신도시의 예전 명지초교 자리에 학생인성교육체험장, 그리고 제가 있는 선악동강변 예전 해포분교 자리에 학생수상안전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체험장들이 여러 개인갑네. 그러면 인성교육원 안에 대안학교, 인성교육체험장, 수상안전체험장 요래 있네.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지는데요. 금정산에 자리한 본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체험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교육체험장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체험장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대여해주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올해는 부산 남자고등학교에서 시설을 대여하고 있어서 현재는 수상체험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학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학교에 대여해줄 수도 있네. 두루두루 활용하니까 좋은데. 그럴게요. 또 수상체험장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악동강의 생태 환경을 배경으로 무동력선 타기, 실내 조정 가상 레이스, 실내 서핑 등 다양한 수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생소해하다가 직접 체험을 해본 후에는 만족도가 90%를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의 반응이 좋네요. 근데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보면 폐교를 활용한 공간인가 이래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폐교된 해포 분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꾸몄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폐교를 좀 잘 활용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또 다녀온 곳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올해 1월에 개관한 곳인데요. 북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입니다. 2022년 폐교된 덕천여중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AI 이게 요새 인기 분야잖아요. 디지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외관은 학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김영진 센터장에게 센터 소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주말이나 또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센터를 방문하여 전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전시 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코딩 랩, 데이터 사이언스 랩, 로봇 파크 등등의 교육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시 체험 공간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 직접적인 어떤 XR, VR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만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올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네요. 그러게요.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마침 제가 방문한 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되게 재미있었어요. 꿈이 로봇공학자의 AI 전문가인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꼭 커서도 기억해보고 싶어요. 뉴미디어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도 받고 디지털의 다양함도 알게 되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더 신기하기도 했고 또 컴퓨터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게임을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몰랐던 거니까 배우고 되게 더 신기하기도 했고 또 뜻깊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예, 대중화가 됐다 해도 아직은 소프트웨어 AI 하면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이래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인지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현재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주변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동네가 좀 우울해지는 느낌도 있고 활력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교육시설로 재활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다고 하고요. 만족도가 높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교를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네, 또 특이했던 건 덕천여중의 본관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AI 거점센터로 활용을 하고요. 강당은 교육청에서 북구청에 무상으로 배부해서 덕천 도서관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도서관은 올해 6월에 개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참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강원도 춘천의 경우에는 폐교를 캠핑장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폐교 문제는 사실 일본이 20-30년 전에 먼저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관련 내용 부산교대 교육학과 김영식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저희가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오사카시에 이제 쿠노파크라는 곳이 이제 개장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이랑 시민단체가 이제 지자체로부터 20년 동안 이 부지를 위탁받아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파크 안에는 뭐 식당, 뭐 기업, 뭐 도서관, 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비도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지자체의 지원 없이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 나가려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폐교를 일부는 기업이 쓰고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지야. 네, 맞습니다. 또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재국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그 대도시 같은 경우가 그러한 폐교가 많고 특수학교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특수학교로의 전환도 있지만 재학생 수가 매우 적을 경우에 일반 학교는 그대로 있으면서 특수학교하고 병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압니다. 폐교가 됐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신설되지는 않지만 기존 특수학교가 체험학습이라든지 지금훈련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스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이용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 오진희 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 해당 자치구군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구군이 포함된 폐교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서 폐교가 교육적 필요와 함께 문화, 체육, 복지 등 지역사회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이 공간이 잘 바뀌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수연 리포터가 직접 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